반갑습니다. 그리고 제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러분들이 오늘 모인 것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릴 내용은 굉장히 많겠지만 7가지로 간단하게 좀 줄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병이 걸려서 병원을 가시는데 병원에 가실 때 제가 몇 번 강조를 하지만 준비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 2시간 대기, 그 다음에 5분 진료 가지고 2분 진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의뢰 이제 가시는 것도 전에는 3, 4개월 했지만 지금은 6개월입니다. 제 의뢰인 경우에는. 그래서 하시고 싶은 얘기도 많고 그러는데 병원에 가보면 나오면 빠뜨리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말이 어둔하시기 때문에 기억력도 그렇지만 효과적으로 의사 전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정리를 해가지고 기록을 해가지고 가야 돼요. 그리고 의뢰에서 제가 설문지를 나눠 드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작성을 할 수 있지만 미리 메모를 해 가셔야 여러분들이 평소에 느꼈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여러 설문지를 갖다가 드리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어떤 분들을 보면 이렇게 정성스럽게 기록을 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자기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말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나하나 다 약효는 어떻고 증상은 어떻게 변했고 다 적어오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타이핑을 쳐옵니다. 글씨가 이제 잘 안 보일까 봐서 앞에도 다 글씨를 알아볼 수 있는데 이렇게 타이핑을 쳐오면 훨씬 더 빨리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몇 페이지를 적어 오더라도 제가 다 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만족스러운 답은 못 드려요. 그렇지만 적어도 답은 드립니다. 제가 드리는 답이 항상 사실만을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답은 아니에요.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드리는 답은 사실을 얘기하는 거지 제가 왜곡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답을 제가 드리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금방 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파킨슨병이 치료가 됩니까? 라고 제에게 물어보면 치료는 안 된다라고 제가 확실하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 번 물어본다 하더라도 답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긴 하지만 적어도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에 대해서 제가 대답은 할 수 있어요. 가령 어떤 통증이 있다고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완전하게 증상을 조절하지는 못할지 몰라도 증상을 알고 있으면 제가 약을 혹은 다른 방법으로 조절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적어오지 않으면 제가 알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병원에 왔을 때 상태가 좋다고 하면 제가 여러분들은 상태가 좋은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집에서 만약에 이상운동이 심하다든지 보행장애가 심하다고 하면 적어오지 않으면 말로 한다 하더라도 그게 얼마나 심한지를 제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것을 적어오시든지 혹은 비디오로 찍어오시면 제가 얼마나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걸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 20년 정도 얘기를 해왔는데 잘 해오신 분들도 있고 잘 해오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의뢰에서 저한테 제출하는데 이게 의뢰에서 적으면 여러분들이 공부한 말을 다 적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경과도 적어오고 깨끗이 적어오면 또 제가 여러분들의 문제점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2페이지짜리 설문지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얘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따로 그것을 적어보셔도 되고, 적어도 여기 있는 내용들은 흔히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다 읽어보시고 거기에 표기를 하시면 되겠어요. 만약에 이게 하나도 안 적어왔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이 상태가 좋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없으면 당연히 좋은 거죠. 여기에 이제 적어있는 그 내용 중에 그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증상들이 적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파킨슨 환자들에게도 흔히 나타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유념해 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문제가 있으면 이게 파킨슨병 때문에 생길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변 문제가 있다 그러면 비밀과 할 게 아니고 일단 저한테 물어본다든지 하는 그러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복용하는 그런 약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냥 저희들이 이제 처방하는 대로 그것을 복용을 하다 보면 실수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을 정확하게 이름, 용량, 복용 시간을 정확하게 알고 그대로 따라서 복용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문제가 있으면 약을 바꿔야지. 처방을 했는데 어떻게 처방을 했는지도 모르고 약을 정확하게 복용하지도 않으면서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하면 약을 조절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처방을 한 대로 약을 먹으면서 나쁠 경우에 그것을 수정할 수 있는 거지. 제가 처방한 대로 약을 복용하지 않았으면 고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약을 정확하게 이름을 알고 용량도 알고 복용하는 방법도 알고 그대로 따라서 했을 때 문제가 있으면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적어서 가져오시면 다음에 진료할 때 여러분들이 증상을 더 잘 조절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병원에서 혹시 다른 약을 복용을 했으면 그 처방전을 꼭 가져오세요. 이유는 다른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 중에 파킨슨 약과 서로 기량작용을 하는 약들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다른 약을 먹으면 안 되는 약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설문지에 복용하면 안 되는 약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병원에 갖다 준다 하더라도 그걸 보고도 이해를 못하는 병원들이 많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피하는 방법은 일단 약을 그때는 급해서 먹었다 하더라도 다음에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그 처방전을 가져오시면 그걸 보고 이 약은 절대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그것을 다시 그 병원에 가서 얘기를 하시면 그 병원에서 다시 실수를 하지 않을 거예요. 실수하는 것은 오케이. 그렇지만 실수를 반복하는 것은 바보입니다. 여러분들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들 오실 때 약을 가져오지 마시고 처방전을 가져와야 됩니다. 약을 봐가지고 제가 약의 이름, 용량을 알 길이 없어요. 제가 그걸 알아본다 하더라도 틀릴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확한 진료를 원하지 대충의 진료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방전을 꼭 가져오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약이 남지 않아야 되는데 남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약을 하루에 2-3번도 아니고 4번, 5번 또 다른 약과 같이 먹기 때문에 가끔 약을 빼뜨리는 일들이 막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약이 많이 남아있으면 그 약들을 빼고 다음에 처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빼오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처방을 할 겁니다. 물론 여의분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처방을 했는데 부작용이나 아니면 용량의 변경으로 인해서 먹지 않는 약이 있으면 가져오세요. 그러면 그 약을 반납하지는 않겠고 그것을 다른 환자들한테 제가 무료로 나눠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서로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을 남는 게 있으면 가져오십시오.
먹지 않는 약이 있더라도 그걸 갖다가 가져오십시오. 다른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를 꼭 가져오십시오. 이것을 반복할 이유도 없고, 만약에 그 검사가 오래전에 된 거라고 하면은 우리가 만약에 검사를 다시 한다 하더라도 예전 검사와 비교를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MRI를 했는데 거기에 뇌 위축이 있다 하면은 3년 전, 4년 전에 어땠는지를 비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3, 4년 전에도 똑같이 위축이 있었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고, 그때는 정상이었는데 3, 4년 사이에 변화가 있다고 하면 그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 4년 전에 MRI는 제가 찍을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MRI는 매일 찍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 4년 전 아니면 그 전에 검사 결과는 여러분들이 가져오지 않으면 그건 얻을 수 없는 정보입니다. 꼭 그 검사 결과 내지는 사진, 그 검사를 갖다 꼭 가져오도록 하십시오.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파킨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파킨슨 병도 그렇고 약물도 그렇고 자율신경에 상당히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돼요.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이 혈압입니다. 혈압이 높아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낮아지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어섰을 때 혈압이 떨어지면서 졸도를 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혈압약을 먹던 분들도 혈압약을 끊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혈압을 지속적으로 규칙적으로 집에서 측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집에서 혈압을 측정을 해보시고 기록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옛날에 어땠는지 지금 어땠는지 비교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기록을 하지 않으면 기억은 항상 불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록을 꼭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병원에 오면 제가 자주 혈압을 측정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위험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작용이 있으면 꼭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제가 처방한 약이 부작용이 있을 때 제가 저에게 미안하다고 부작용을 얘기를 안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약을 처방을 했을 때 부작용이 있으면 그걸 알아야 그걸 갖다가 제가 피해 줄 수가 있습니다. 용량을 바꾸든지 용법을 바꾸든지 아니면 다른 약으로 바꾸든지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작용이 있으면 그것이 부작용이라고 생각했는데 부작용이 아닐 수도 있어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식으로 그냥 그 약을 먹는 것과 같은 시기에 다른 일로 인해서 어떠한 몸의 이상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거는 제가 판단해야 될 문제고, 만약에 약을 복용하면서 이상 반응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꼭 기록을 해가지고 가져오십시오. 그러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작용이 있으면 기록에 남겨야 다음에 그 약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약을 여러분들 오래 쓰게 될 텐데 전에 기록이 없으면 그 약을 다시 또 쓰게 돼요. 여러분들도 전에 그 약을 먹었는지 기억에 없을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꼭 그러한 것들은 기록에 남겨야 되기 때문에 꼭 그러한 기록을 가져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를 위해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운동입니다. 앞에도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자, 이런 태극권이라든지 우연히 태극권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아니면 어떤 종류의 운동이라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것, 쉽게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자주 할 수 있는 것을 갖다 선택해서 하시면 됩니다. 어떤 운동이 좋다는 없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조금 힘든 정도의 운동이 좋은 거예요. 만약에 달릴 수 있으면 달리면 되고, 걷는 게 힘들면 천천히라도 걷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상태에 맞게 조금은 힘에 붙이게 운동을 하는 게 그 상태에서 조금 더 좋아지게 할 수 있는 좋은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몸에 너무 무리하지는 않게, 그렇지만
너무 편하지는 않게 자주 쉽게 항상 할 수 있는 운동을 선택을 해서 하도록 하십시오. 아까 그 남산 걷는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날씨가 얼마나 좋습니까? 어제 바람이 많이 불어서 벚꽃이 많이 떨어졌을 텐데 여러분들 날씨가 좋아지기 때문에 걷는 운동이라든지 꼭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은 하도록 하시고 자동차는 버리세요. 대중교통을 갖다 이용을 해서 꼭 좀 그 걷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꼭 실천하도록 하십시오. 제가 환자들에게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손이 떨린다. 불평들을 많이 하세요. 우리 파킨슨 환자들의 목표는 간단하게 제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내 발로 걷고 내 손으로 걷고.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걸을 수 있도록 걷기를 오래 자주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자, 운동이 중요한 것을 아는 것은 제 개인적인 경험 때문에 그래요. 제가 2004년도에 마비가 됐었는데 그걸 극복한 것은 제가 오랫동안 또 그 힘들여서 운동을 했기 때문에 좋아진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꼭 좀 운동을 자주 오랫동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요. 파킨슨병이 뇌병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렇지만 만약에 이게 지금 박지성이에요. 축구선수입니다. 축구선수 박지성의 뇌 얼마나 싱싱해요. 그렇죠? 그 뇌를 이런 몸에 이식 수술을 한다고 해서 이런 몸을 가지고 박지성이처럼 뛸 수 있겠어요? 뇌는 어쩔 수 없을지 몰라도 여러분들 몸은 여러분들이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관절, 근육 여러분들이 꼭 관리를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활학과와 여러분들이 같이 일하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그 운동이 파킨슨 증상 효과가 있다는 그런 증거들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파킨슨 그 학회에서 2012년 거기에 2012년에 이 파킨슨 그 증상의 그 물리치료가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증거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침이라든지 아니면 조기세포는 이러한 증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꼭 그 물리치료, 운동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앞에 나왔지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여기저기에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는 백성이라야 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랑이에게 몰려가더라도 정신만 차리면 한다고 했는데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기적 준비를 하셔야 돼요. 파킨슨병은 오래 갑니다. 여러분들 5년, 10년 내에 끝낼 거 아니죠? 여러분 2, 30년 갈 거로 생각을 하죠. 지금은 돈이 있지만 2, 30년 후에는 여러분들이 벌이도 없어질 거고 그렇죠? 많이 드시니까. 그럼 그때를 대비를 해서 지금부터 잘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병이 걸렸다고 놀래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아무 도움에도 되지 않는 비싼 약들 먹어서 여러분들에게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돈을 아껴서 나중에 여러분 쓰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엉터리 치료들 그거 말이죠. 해서 혹시라도 좋을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약을 쓰지 말고 돈을 잘 관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러한 그 단체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참여를 해서 열심히 일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협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이런 협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저희들이 전에 항우울제라든지 세르켈, 클로자핀, 리보트릴, 그 다음에 마법 이니비터하고 항우울 병행 문제, 뉴프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런 약들을 처방을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나라에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면 보험을 적용 안 시켜주겠다든지 아니면 정신과를 가지고 처방을 하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그러한 불편을 끼치게 되는 그런 경제적인 손해를 끼치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저희들이 암만 노력을 해도 정부에서는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청원을 하라. 제가 뭐 의뢰해서 쉬운 말로 청와대 앞에서 들어놓아라 했는데 들어놓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해결하는데 5년 이상이 걸렸고, 그래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고생하신 거고 지금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뉴프로인 경우에 이게 붙이는 파키슨 약인데 운동 동요가 심한 분들에게 필요한 약이거든요. 결국에는 이게 보험 적용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약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약회사에서 보험 적용이 안 된 약이기 때문에 환자들이 이렇게 많이 사지를 못했기 때문에 시장성이 없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지를 않고, 지금은 희귀약센터를 통해 가지고 비싼 값으로 꼭 필요한 자들이 이것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보냅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왜 일 안 하신 거예요? 청와대 앞에서 누웠어야 되는데 별 눕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면 협의를 통해서 정부에 청원을 하고 여러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손해볼 수밖에 없어요. 저희들이 얘기를 하면 이상한 생각을 하는가 봐요. 의사들이 무슨 여기 무슨 이권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가 봐요. 이게 항우울제를 쓰는데 이걸 신경과 의사들이 쓰게 달라고 했더니 정신과하고 이권 다툼으로 생각을 해요. 왜 우울증이 파킨슨 환자들한테 많은데 여러분들을 왜 정신과로 보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는 막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해결이 오랫동안 안 됐었어요. 그동안 여러분들 고생을 한 거죠. 그리고 의료 정보가 틀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몇 년 전에 한번 KMDS에서 파킨슨 날 해가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를 한번 다룬 적이 있었어요. 벌써 한 5년쯤 됩니다. 그때 이제 TV, 신문, 인터넷에 떠드는 정보의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논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한 적이 있었는데, 하나는 잘못 이해될 수 있는 의료 정보들, 또 하나는 해가 될 수 있는 정보들,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가지고 여러 말씀들을 드렸어요. 그 중에 보면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해서 혹할 수 있는 정보들이 많았습니다. 곧 파킨슨 병이 치료가 금방 될 것처럼 하는 정보들. 그래서 보면 뭘 하면은 금방 파킨슨 병이 안 생길 것처럼, 좋아질 것처럼 하는 그러한 정보들. 그래서 이게 좀 2007년이니까 10년이 넘었는데 만약에 이게 맞았으면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어야 될 거예요. 저희들 그때 이게 맞지 않다, 좀 더 기다려야 된다 얘기했거든요. 신문에서는, 텔레비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게 KBS예요. 우리나라 제1 언론기관입니다. 그래서 파킨슨 치료에 혈압약을 갖다가 먹으면 좋아질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줄기세포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어요. 제가 의뢰 나눠지는 팜플렛이 있죠. 줄기세포는 아직은 연구 안 되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사용할 게 아니고, 연구는 해야 되지만 상업적으로 돈을 내고 할 치료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연구이기 때문에 이것을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에서 해야 되고, 연구이기 때문에 환자들이 돈을 내면 되지 않고 등록을 해서 해야 되고 결과를 갖다가 발표해야 된다. 그래야 이 연구가 효과가 있는지, 이 줄기세포 효과가 있는지를 갖다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는데 지금까지 잘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끔 가다가 여러분들 잊을만 하면 이렇게 줄기세포가 효과가 있다라고 여기저기에 나와요. 그다음에 또 보면 기대감만 가득하게 하는 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로 해가지고 100% 진단 가능하다. 피검사만으로 치매 파킨슨 루게리 예측법 개발했다라고 나오죠. 그때 개발했으면 왜 아마 몇 달 전에 다시 또 개발해서 또 나오더라고요. 10년 전에 개발했으면 지금은 개발하지 말았어야지. 지금은 사용하고 있어야죠. 아니잖아요. 그렇죠? 카레만 먹으면 파킨슨 예방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공항에 카레 냄새가 가득한 적이 있었습니다. 상업제만도 지금도 많고, 아까 앞에 강사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줄기세포 이런 거강꾼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나라에서 여기에 대해서 단속 내지는 왜
여기에 대한 그 정확한 그 정보를 환자들에게 주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그 환자지 이러한 그 산업의 구매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자, 침. 그 한방, 양방 그러는데 한방이 있고 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침술 효과가 있다라고 여기저기 나오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치료들이 나왔다고 신문에 텔레비에 나오는데 효과가 있으면 우리도 써야죠. 효과 있는 약을 갖다 왜 우리가 안 쓰겠어요? 당연히 써야죠. 뭐라도 좋으면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 연구를 갖다가 했을 때 그 연구가 효과가 있으면 보고를 하고 효과가 없으면 보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있는 것처럼만 사람들이 생각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연구를 할 때는, 임상 연구를 할 때는 그러면 등록을 해서 그 연구를 갖다가 보고를 해야, 그래야 이게 균형 잡힌 그러한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나라가 치매 종주국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침 종주국이라고 하는데 침 연구에서 등록을 한 게 미국에 등록한 거 하나, 한국에 등록한 거 하나, 연구가 2개밖에 없더라고요. 그동안에. 그렇게 많이 그 환자들에게 침 시술을 하면서. 그리고 논문들이 6개가 나왔는데 그 중에 3개만 등록된 그러한 연구에서 이게 나온 거고 나머지 3개는 등록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등록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신이 없으니까 안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연구를 등록하지 않고 했다가 효과가 없으면 발표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곤란한 거죠. 이게 침만 그러는 게 아니고 조기세포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이제 학생이 그 미국 플로리다 대학에 있는 의과대학 학생인데 저한테 작년에 왔길래 이걸 조사를 시켰어요. 침도 그렇고 조기세포도 그 등록을 한 연구도 몇 개 되지 않고 그 연구들이 맞췄다 하더라도 보고를 다 하지 않았고 또 논문들이 나왔는데 등록이 안 된 논문들이 많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연구는 다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등록한 그러한 연구들은 결과가 나오면 다 발표하라고 제가 10년 전에 얘기했습니다. 지금도 지키지 않아요. 왜? 자신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건강식품 아까 얘기 나왔었죠? 그래서 또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건강식품에 대해서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식품을 먹어서 좋으면 저희들이 당연히 처방을 해야죠. 한 가지 정도는 비타민 정도야 저희들이 그래도 드셔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5개, 6개 돌아가면서 자꾸 드시는 거 경제적으로 손해만 나고 그리고 또 그 약들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아는 거 한두 가지만 하도록 하시고 너무 남용하지 말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저희들이 드리는 말씀은 잘 안 읽으시고 인터넷에 있는 것만 읽으시는가 봐요. 참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혈통에서 올바른 의료정책을 갖다가 수립하도록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야 돼요. 공무원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의료 전달 체계도 그렇고 여러분들 서울대학교마다 다 환자를 볼 수 오신다. 그렇죠? 여러분들 동네에도 좋은 파킨슨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병원들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지방에서 서울까지 올라올 겁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한 정책들을 갖다가 제대로 그러한 전달 체계가 이루어지도록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오늘 내일 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나라에 무후촌이 있다고 그러죠? 무후촌 없습니다. 무전초입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병원이 없는 거지. 의사가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나라의 벽지라 하더라도 1시간, 2시간이면 다 도시로 나올 수 있어요. 그 벽지에다 의사들 둘 거예요? 그게 아니죠. 필요한 데마다 병원을 거기에 좋은 병원을 만들고
거기에 병원이 살아갈 수 있도록 지방 경제를 살려야만 이게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 다들 자제분들 계시죠? 지방에 가라면 어떻게 해요? 자제들이 좋아하던가요? 안 좋아하죠. 여러 가지 이유입니다. 경제적으로 안 좋고, 교육적으로 안 좋고, 그걸 다 골고루 해야 이게 되는 거지. 병원만 거기 갔다 온다고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이건 큰 문제입니다. 큰 그림에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여러분 정부가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원죄 처방 인대 얘기 나왔었죠? 10년 전에 그때 여러분들 또 좀 있으면 또 파업한다고 그러는데 그 이슈 가지고 10년 전에 또 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원죄 처방해가지고 원리 처방해가지고 여러분들 불편하죠. 파키슨 병은 원죄 처방이 되니까 그나마는 다행인데 그 환자들 많이 불편해졌어요. 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또 오리지널 복사약 얘기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골치 아프죠? 저희들도 골치 아파요. 이런 문제가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뼈로 느끼는 그러한 문제들입니다. 자, 이것저것 정부에게 요구를 하셔야 되는데 잘못된 요구는 하지 마십시오. 릴로티닙 항암제죠. 다시금하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보험을 해달라고 청와대에 얘기한 게 있더라고요. 저한테 와서 또 처방해달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효과가 있기는 이야기 아니거든요. 근데 어디에 나온 걸 가지고 이게 효과 있는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이거 갖다 청구를 하는 게 이런 식의 요구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혼란만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협회에서 잘 정리를 하셔가지고 뭐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지를 잘 생각하셔서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줄기세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줄기세포 왜 안 해주냐고 그러거든요. 여러분들에게 효과가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됩니다. 효과가 없는 걸 왜 해요? 그리고 MRI, PET 보험 여러분들 다 해줘서 좋죠? 자, 꼭 필요하지 않을 때 이런 것들을 하면은 여러분들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들어가야 될, 사용돼야 될 여러 가지 혜택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MRI, PET를 갖다가 1년마다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치료에 무슨 도움이 돼요? 자, 소 한 마리 있죠? 보세요. 자, 이제 들판에 아주 그냥 초원이 아주 풀어가지고 잘 먹고 잘 크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제 동네 사람들이 소를 갖다가 더 갖다 키우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 다 소를 갖다 내 키우니까 어떻게 돼요? 소가 삐쩍 말랐죠. 그렇죠? 먹고 살 데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서 갖고 있는 재정은 한도가 있어요. 의료 재원 늘린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러분들 지하철도 무상으로 타셔야 되고 등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혜택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다 잘 생각해서 정책을 세워야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그러한 그러한 혜택들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엉뚱한 데 돈을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협회에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순서를 매겨가지고 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자, 그리고 연구에 참여를 하도록 하십시오. 이제 저한테도 필요한 얘기인데 뭐냐면 연구를 하다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연구해달라고 사과적으로 분들이 있습니다. 보면 임상연구 염려하고 말이죠. 그런 분들은 뭐냐면 어디에 뭔가 임상연구가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좋은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걸 써봐달라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임상연구를 시작을 할 때는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그러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그런 근거가 있을 때 저희들이 연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실험동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병원에 이러한 임상연구에 대한 검증을 하는 그러한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부작용, 위험도가 충분히 낮다라고 생각을 할 때 이 임상연구를 허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임상연구에 참여를 하게 되면 불편한 점도 있겠죠. 그러긴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결국에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경제적 부담, 만약에 그게 임상 약물인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제약회사에서 이걸 지원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연구에 참여하게 되면 두 가지 점이 있어요. 하나는 연구이기 때문에 절대 이분질은 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뭐 여러분들 귀찮을 정도까지 여러 가지 설문지를 해야 될 거고 자세하게 볼 거고 그 기록을 갖다가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진료하는데도 도움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신약 개발에 꼭 필요한 그러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뇌기증을 하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작년에도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같은 병을 가지고 있는 다음 사람들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파킨슨 병이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다 알고 있지 못합니다. 알아야 될 게 많고 알면 알수록 더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알면 알수록 알아야 될 더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우리가 후대에 더 좋은 진단, 더 좋은 치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꼭 좀 여기에 동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가면은 뇌기증에 대한 팜플렛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 이제 적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서울대학병원에 다니시는 분, 뭐 다른 병원 다니시는 분들은 병원에 꼭 좀 소원 소리 좀 하세요. 파킨슨 치료를 하는데 의뢰가 좁다. 아니면 뭐 물리치료를 더 해야 되는데 물리치료가 재활학과가 좁아서 도대체 재활치료를 갖다가 신청을 하면 몇 개월 후에 가서 재활치료 의뢰를 볼 수 있고 치료를 받는 공간도 좁아서 불편하다. 이런 소원소리를 해야만이 병원에 신경을 써줍니다. 그리고 이번에 선거 있죠? 선거 있을 때 여러분들 오면은 다리 놔달라고 하지 말고 좋은 병원 놔달라고 하세요. 그게 여러분들을 위한 그러한 하나의 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이 책에 써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파킨슨에 걸렸죠? 그리고 나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겁니다. 절망, 분노, 원망, 후회, 자기연민. 이것들은 우리를 고난 속에서 구이지 못합니다. 고난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우리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꼭 기억하시고 남산에 지난주에 갔던 사진입니다. 이제 지난주에 굉장히 추웠어요. 날씨가 바람 불고 이제 추웠는데 한 20명쯤 오셔서 같이 이제 힘들게 한 2시간 반 남산 정상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 명동역 제3번 출구에서 이제 명동 남산에 올라가는데 제가 참가할 수 있으면 같이 참가하고 아니면 여러분들 끼리라도 같이 올라가시고 그래서 서로 도와가면서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